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11월의 마지막 주 25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미쓰리가 돈다방 미쓰리 방송에서 매번 강조하는 거, 지금 주식시장의 질은 저질인가 아닌가? 이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11월 22일 코스피는 20포인트 상승해서 2,5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500포인트 회복했고요. NH투자증권에서 예상하는 코스피 밴드는 2,420에서 2,540포인트입니다. 물론 NH투자증권이 내놓은 이 코스피 예상 밴드는 목요일 종가가 끝난 다음에 내놓습니다. 금요일 2,501포인트로 마감되는 걸 보고 다음 주 증시 밴드를 내놓는 게 아니라 목요일 장이 끝나고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내놓다 보니까 2,420에서 2,540포인트라고 하면 NH투자증권에서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의 방향은 위로 가기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갈 거라는, 아래쪽의 하단을 조금 더 열어놓은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NH투자증권이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것보다는 목요일 날 종가가 나오고 금요일 증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은 코스피 밴드다라는 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NH투자증권에서 내놓은 상승 요인으로는요, 인공지능 성장 모멘텀. 자, AI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고 예상에 부합했지만 워낙 기대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 발표한 다음에 에게 하는 마음으로 실적 시즌에 어떤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승 요인 또 하나로는 코스피 가격 메리트를 뽑았습니다. 하락 요인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리스크와 미국의 고금리 환경을 뽑았고요. 제가 NH투자증권의 이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을 매주 보면서 느끼는 건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요, 2주 전에 코스피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강한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개소리를 했다가 저한테 굉장히 구박을 당했죠. 왜? NH투자증권에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가 상승할 거예요. 강한 반등을 할 거예요. 2,700, 2,800 타령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그 주에 코스피가 2,400을 장중에 이탈하는 일이 생겼었죠. 그런데 대신증권은 여전히 자기네들이 질렀던 2,700, 2,800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아따, 지난주 금요일 2,500포인트 회복했네. 자, 가자. 코스피 반등 성공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화정책 불안 심리가 완화될 것 같다. 자, 달러가 좀 안정될 것 같다. 채권 금리 이런 것들이 안정화될 거고 그럼 코스피는 강한 반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이슈를 좀 보면은요, 제가 세상 한심하고 답답하고 열받는 부분,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밸류업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보면서 9거래일에 2,500선을 회복했다. 9거래일 만에 2,500선을 회복했다. 자랑이다 이것들아. 자, 기업들의 적극적인 밸류업 동참이 이어지면서 2,600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 밸류업 관련 종목 및 상품 거래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왜 이런 개소리를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연말까지 너그럽게 봐서 코스피 상단 2,600 그리고 하단은 뭐 장중에 한 2,400은 뭐 깰 수 있으나 그래도 2,400 그 어딘가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 2,400, 2,600, 200포인트 이렇게 마치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르지 않고
주식이니까 사람의 심리가 적용된 거니까 그 근처 어딘가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다. 그러면 사실 200포인트 이하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 2500선에서 변동성 200포인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코스피 3300에서 코스피 3000 혹은 코스피 2900, 코스피 변동성 한 300에서 400포인트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2700, 2800 타령하고 앉아있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2500포인트 딱 안착하자 그래 2700도 갈 수 있어 800도 갈 수 있어 이 희망을 왜 아직까지 놓지 못하느냐.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3000포인트에서요 3300포인트까지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왜? 3000포인트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어쨌든 시장이 3000포인트를 만들 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500포인트는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요즘은 거래량 보십시오. 제가 매번 뭐 2600포인트 이상이 되면 개인들이 뛰어들고 뭐 그럼 뭐 종목들이 망가지고 그래서 푹 빠져가지고 막 물갈이가 돼야 되고 그래서 개인들이 좀 떨어져 나가야지 막 된다 이런 얘기하는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거래량에서 2500포인트가 왔으니 이제 2600, 2700, 2800을 갈 수 있다라는 건 그들이 원하는 희망을 얘기하는 것뿐이고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못한다고요. 물론 2600선까지 갈 수 있겠죠. 제가 너그럽게 여유 있게 보는 게 2600 정도라고 했으니까 코스피 상단을. 왜 제가 그렇게 보느냐?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 돈다방 미쓰리 썸네일에도 만들어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 호재가 없어요. 그런데 2500포인트 올라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어머나 2500포인트 왔어. 2600도 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남자가 소개팅을 해서 예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애프터 신청을 안 받아줄 줄 알았는데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하니까 영화를 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남자가 좋아서라기보다 그냥 뭐 영화 보여준다니까 공짜로 한번 영화 보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냥 영화를 보자 그랬는데 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굉장히 아리따운 여자가 애프터 신청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영화를 보자고 했더니 영화를 보자고 했어. 동의를 했어. 저 여자가 내가 마음에 드는구나. 라고 그냥 영화도 보기 전에 그냥 그 여자와 막 미래를 그리고 상상의 날을 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그런 거예요. 2500포인트가 오니까 예를 들면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막 간다고 했는데 증시가 반대로 움직였으니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좀 올라라. 그런데 2500포인트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자 2600 이타령을 하고 앉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밸류어 프로그램 개코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코스피가 2500포인트 올라온 게 밸류업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연말까지 뭐 2400에서 2600포인트 그 사이에서 움직일 거예요라고 계속 여러분들께 코스피 밴드를 얘기하면서 제가 언제 한번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얘기한 적 없어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도요. 돈이 있어야 되고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밸류업을 띄워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자, 밸류업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봐서 9거래일 만에 2500포인트 회복했다. 시대의 개소리고요.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 보면서 뉴욕 증시를 좀 예상해 볼 텐데 우선 월요일 10월달 시카고 연방은행 전미 경제 활동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몇 월 달 겁니까? 10월 달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언제를 살고 있습니까? 11월 말을 살고 있습니다. 자, 10월 달 주식시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대선 한 달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움직였는데 8월 초에는 경기 침체, 9월 초에도 경기 침체가 이슈였는데 10월 초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슈였어요. 과연 그 이슈에 어떻게 전미 경제 활동 지수가 반응했는지 보면 됩니다. 그때 포인트는 뭐였느냐? 국제 유가가 꿀렁꿀렁 움직였었죠. 자, 제가 매번 강조하죠. 그날 나오는 경제 지표, 올랐니, 예상치에 부합했니, 어쨌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월 달 경제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 그달 이슈가 무엇이었고 뭐가 중요했던 건지 그 경제 지표에 반응을 하면서 한낱 인간이지만 리스크를 줄여가고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자, 11월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그 경제 지표들 중에 뭐 제조업 PMI 지표 부진했고요. 그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든가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도 뭐 여전히 미국은 노랜딩을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26일 화요일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자, 11월에 연준은 25bp 인하를 했습니다. 자, 9월 달에 25bp 인하를 하고 11월 달에 추가로 25bp를 인하하면서 과연 연준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이거 몇 월 달 거라고요? 11월 FOMC 의사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며칠 전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이유가 뭐라고요? 인플레이션 지표의 반등입니다. 그래서 11월 FOMC 의사록은 추가로 25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도만 보면 되는 거지 12월 달 금리 결정과는 좀 분리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26일 화요일 FOMC 11월 의사록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지표는 10월 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10월 달 신규 주택 판매, 9월 달 S&P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11월 달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입니다. 자, 11월 27일 수요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왜 미쓰리 목요일 날 발표를 안 하는 거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목요일마다 발표하잖아.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이 휴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수요일 3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되고 10월 달 개인 소비 지출 및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10월 달 내구재 수주, 10월 달 도매 재고, 10월 달 잠정 주택 판매, 시카고 연방은행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 날 발표돼야 될, 목요일과 금요일 날 발표돼야 될 경제 지표들이 수요일 날 왕창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뉴욕 증시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증시가 열리지 않고요. 11월 29일은 뉴욕 증시가 조기 폐장이고 11월 29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날은 수요일이겠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전문가들은 일단 산타 랠리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요일 날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는데 요게 지금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그제 방송도 그렇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월말에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작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만들어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니 주가가 올라가니까 소매 판매 같은 것들도 올라가고 마치 뭔가 연말 소비 시즌을 기대할 만한 분위기로 막 몰고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연말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전문가들이 갑자기 산타 랠리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초부터 연말 랠리에 돌입할 것이다. 근거는 뭐냐? 미국 증시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1928년 이후에 늘 그래 왔었어 라고 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자,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2025년 말 S&P 지수가 6,500까지 가능하다라고 했고 일부 투자은행은 7,000선 돌파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자,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왠지 2024년도 1월은요, 2026년 1월과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뭐 완벽한 산타랠리는 없었어요, 솔직히. 인플레이션 지표가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12월이니까 그냥 아유, 크리스마스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월은 그 어느 때보다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때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여러분, 왠지 모르게 2024년도 1월 달은 2016년 1월 달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2016년엔 어땠느냐? 한 보름 전쯤에, 그러니까 2015년 12월 중순경,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하고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얻었다며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2015년 연말까지 주식시장이 올라가요. 그런데 2016년 1월 2일 주식시장이 개장되자마자 중국 증시가 개박살납니다. 막 서킷 브레이크가 막 걸렸어요. 그리고 2016년 겨우 미국이 한 번 금리 인상을 합니다. 12월 달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2014년, 그러니까 2016년에 있었던 그런 증시 분위기가 2024년 1월 달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이슈가 뭐였습니까? 1월 2일 뉴욕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애플의 매도 보고서입니다. 그걸로 뉴욕 증시 휘청했어요. 그래서 얼른 정신 차린 뉴욕 증시는 야, 애플 꺼져. 올해 대선이야. 올해 뉴욕 증시 띄워야 돼. 뭐 띄울 만한 거 없어? 이리 와라. 야, AI 성장 기대감, 엔비디아. 이리 와, 우쭈쭈 해서 엔비디아를 키웠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연말에는요, 확률적으로 산타 랠리를 빌미로 증시를 올리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연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연초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약간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1월 달 약간 좀 조정을 받을 것 같다. 뉴욕 증시가 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쭉 보면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뭐 S&P 500 지수가 2025년 말까지 6,500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일부 투자은행은 7,000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리스크를 한번 점검해 보자면 11월 27일 수요일 날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가 바로 10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인데 전월 대비 0.2% 증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9월보다 상승 예상이고 전년 동월 대비도 2.3%입니다. 전월, 전년 모두 9월 달보다 0.1%씩 상승된 지표가 예상되고 있고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조차도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8% 예상되면서 9월보다도 상승되는 걸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도 증가됐습니다. 9월 달 소매 판매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
됐다고 수정했고요. 11월 중순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표도 반등했습니다.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하지만 생산자 물가지표 반등했고요. 여기에 개인 소비 지출도 반등합니다. 추가로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날 취임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 중국 수입품에는 60%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떠들고 있고 불법 이민자 추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세 부과하면 물가 올라가죠? 인플레이션 자극합니다. 자, 불법 이민자 추방하면 고용이 타이트해집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일했던 곳을 미국인들이 채워야 되면 고용이 좋아진다라기보다 그만큼 고용이 타이트해지는 거죠. 임금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동시에 생길 수 있는 일인데 이때 또 튀어나와야 될 게 뭐냐? 주식의 정석. 주식은 모든 이슈를 빨리 땡겨 쓴다. 그래서 제가 1월 초에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월가 전문가들이 산타랠리 타령을 하면 할수록 12월 달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의 자극에 대한 우려가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골칫거리로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12월 달 FOMC 회의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미국 경제가 좋다면 금리 동결해도 되는데 지금 투자자들도 그렇고 연준위원들도 금리를 인하하고 싶잖아요. 근데 인하하기가 어렵죠. 왜?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반등하니까. 금리 동결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시장은 금리 동결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지표 반등 때문인 건가? 라는 고민을 할까 봐. 그 고민이 뭐가 문제냐? 젠장 그럼 괜히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했나? 이런 식으로 9월 달에 금리 인하 효과, 11월 달에 금리 효과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인플레이션 자극이 증시의 이슈가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 뉴욕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데 이슈가 땡겨 써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요. 전문가들이 산타랠리 타령하고 있는데 일단 한 12월 중하순 이후로 가면 인플레이션 지표에 굉장히 주식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름대로 한 주 동안 좀 그림을 그려봤고요. 저는 11월 25일 월요일 주식시장 열심히 체크하고 그리고 11월 26일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이 이제 끝나고 휴일이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비가 내린다고 하죠. 첫눈도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비가 혹은 눈이 한번 오면 기온이 뚝 떨어지고 하니까 건강관리에 힘쓰시고 저는 화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